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를 통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기사가 프랑스 국민 한 1만 5천 명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1만 5천 명이요? 꽤 큰 규모네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식생활, 그리고 이동하는 교통, 이 두 부문에서 성별로 탄소 배출량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아, 식생활이랑 교통이요?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이 두 분야에서 평균 26%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26%, 이게 상당히 큰 차이죠. 그렇죠. 꽤 놀라운 수치인데 물론 이제 소득이라든지 교육 수준 같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딱 보정을 하면 그 격차가 한 18% 정도로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18%면 여전히 무시 못할 차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저 이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끝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8%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또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 요인들을 다 고려해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해도요? 그럼 얼마나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6.5%에서 9.5% 정도, 이 정도 격차는 왜 생기는지 이런 요인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분야별로 쪼개서 보면 더 확실한데 식품 쪽에서는 한 25%, 교통에서는 무려 38% 정도가 설명되지 않는 격차라는 거죠. 교통에서 38%요? 그건 진짜 뭐랄까 예상 밖인데요? 그럼 이 설명 안 되는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기사가 지적하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이 설명되지 않는 격차의 주범. 그게 바로 붉은 고기 소비랑 자동차 이용이라는 거예요. 붉은 고기랑 자동차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 이게 우리가 먹는 전체 식단에서 탄소 발자국 비중으로 보면 한 13% 정도거든요. 네, 13%요? 근데 이 설명되지 않는 성별 간의 격차만 딱 놓고 보면 이 붉은 고기가 무려 70%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와, 13%가 70%를 설명한다고요? 전체 비중은 작아도 그 성별 격차에는 결정적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동차는 더 극적이에요.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보통 교통 관련 탄소 발자국의 한 84%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설명되지 않는 성별 격차의 100%, 그러니까 전부를 설명합니다. 네, 100%요? 그럼 교통 부문에서 설명 안 되는 남녀 차이는 그냥 다 자동차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동거리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남는 그 차이는 전적으로 자동차 이용 행태의 차이에서 온다는 분석입니다. 이야, 이거 듣는 분들도 진짜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기사 보니까 비행기 이용 같은 경우는 또 성별 차이가 별로 없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점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기사에서는 이걸 사회적인 인식하고 연결해서 분석하더라고요. 붉은 고기나 자동차 운전이 특정 성별, 특히 남성성과 좀 강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반면에 비행기 이용은 상대적으로 그런 성별 고정관념이 덜하니까 차이도 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결국 사회적인 인식이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럼 가구 형태에 따라서도 좀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부문을 보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커플, 특히 아이가 있는 커플 가구에서 성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요. 커플 가구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가구 내에서 역할 분담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성이 출퇴근이나 출장 때문에 더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경향,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식품 쪽은 또 다르다고요? 커플 가구에서 격차가 오히려 작아진다면서요? 네, 그건 또 반대 현상인데 기사는 이걸 식습관의 수렴 현상이라고 설명해요. 같이 살다 보면 식성이 좀 비슷해지는 거죠. 서로 닮아간다. 네, 특히 여성이 남성 파트너의 식단에 맞춰서 육류 소비를 좀 늘리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 저도 약간 파트너랑 식성이 비슷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성별 격차 자체가 시사하는 바도 꽤 크다고요. 네, 이 성별에 따른 배출량 격차의 크기가요, 소득 수준에 따른 배출량 격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 격차만큼 크다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탄소세 같은 기후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부담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남성들이 잠재적으로 더 높은 감축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후 정책의 영향이 성별로 다를 수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남성성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까지 얽히면 더 복잡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 덜 먹기, 차 덜 타기 같은 기후 행동이 때로는 남성성에 대한 어떤 도전, 위협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그래서 채식하는 남성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소이보이 같은 표현이 나오는 사회적 현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이나 인식과 깊게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기사를 통해 정말 많은 걸 알게 되네요. 정리해보면 식생활과 교통 부문에서 분명한 온실가스 배출 성별 격차가 있고 이게 단순히 활동량 차이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네. 특히 붉은 고기 소비와 자동차 이용이 그 설명되지 않는 격차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구 구조나 남성성 같은 사회적 규범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비 패턴이나 앞으로 기후 정책 논의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그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들이 바뀐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변화 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노력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